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댓글에 어떤 문의가 한번 왔었냐면, 청주시 2023년 12월 24일 토요일 날 05시 37분에 이게 이제 세종시죠. 세종시 목욕탕에서 감전사 할머니 세 분이 감전사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원인이 아무데도 안 나왔다 해서 저도 그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안전공사에서 점검시에는 이상 없었다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하나하나 얘기할게요. 이 건물이 1984년도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일단 건물은 제가 이 진주시에 있을 때 모텔 플러스 목욕탕, 그러니까 목욕탕 이렇게 된 건물을 제가 보일러실에 고장 나가지고 한번 고쳐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 구조를 잘 압니다. 내부 구조를 잘 알아요. 그런데 모텔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목욕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이 목욕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추정은 제가 이제 추정값을 가지고 이제 이 할머니들이 뭐 살아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하겠고, 일단 84년도 건물이면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목욕탕에 이제 그 건물 개요 한번 해주면요, 이게 상층부고 이게 기계실이야. 기계실. 목욕탕에 기계실. 예. 기계실인데 여기는 동력입니다. 동력 배전반 가보면요, 누전 차단기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거의 다 누전 차단기 없이 어떤 걸로 많이 되냐면 그냥 MC10인데 예전에는 MC12도 아니야. 다 NFB야. NFB. 이렇게 아주 구식 판넬이 아마 달려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누전이 됐을 때 누전을 잘라줄 수 있는, 기능할 수 있는 그 장치가 기계실에는 좀 부족할 겁니다. 분명히 부족해요. 일반적인 기계실에도 지금 그 신축 건물들은 누전이 잘 잡혀 있는데, 오래된 건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엔 취약하다라고 일단 가정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그냥 들어가 보면 목욕탕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목욕탕 수조입니다. 이게 수조. 이렇게 수조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겠죠. 가득 찼고, 응? 가득 차고, 할머니들은 어떻게 서 있냐? 이렇게 해서 뭐 앉아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 세 분이 들어가 있었고, 이렇게 목욕탕 수조 높이가 이만큼이죠. 물 넘치면 이렇게. 그 다음 밖에 있던 분들은 괜찮았다 그러고, 밖에도 몇 명 있었는데, 사망은 2분만 사망한 거예요. 2분만 사망. 그럼 목욕탕 구조를 보면 물 들어가는 급수모터가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급수모터가 이렇게 배관해서 뭐 기계실에서, 예,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목욕탕이 이게 물이 계속 물 나오는 시간이 이제 여기에 밸브가 있는 데도 있어요. 여기에서 밸브에서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들이 그냥 틀었다 잠갔다 하는 데도 있고, 그 물 올려줘. 물을 펌프로 계속 올려줄 수 있어요. 아니면 밸브를 틀었을 때 펌프가 계속 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여기에 전자변을 씁니다. 전자변을 써가지고, 전자변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여기에 220V 전원이 들어가고, 전자변에는 신호를 써요. 신호. 온, 오프 신호를 줘가지고, 아니면 여기서 밸브를 틀었을 때, 압력이 떨어졌을 때 물이 들어가라, 아니 펌프가 돌아가라,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들어갔다는 걸 잘 모르겠고, 이런 장치도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급수모터가 되면 배수모터는 또 어떻게 되느냐? 청소할 때 배수해야 되잖아요. 배수. 이렇게 해서 배수. 이렇게 배수모터가 돼 있습니다. 배수모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감전됐다는 거는 여기 이쪽 스틸이나 이쪽 쇠, 이 철에서 어디에서 충전부가 배관에 닿였을 확률이 제일 큽니다. 닿였을 확률이 제일 커요. 그랬을 때 이 분들이 저항을, 제가 실험치를 해놨는데, 자, V는 I 아래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누설전류는 50mA면은 거의 사망에 가버려, 사망. 우리가 50mA 가기 전에 어떻게 막아줘요? 누전 차단기가, 여기에 누전 차단기가 차단시켜주는 게 30mA입니다. 30mA인데, 그러면 이 전류, 이 사람의 몸에 걸리는 전류는 지금 이분들이 저항은 건조했을 때 저항은 약 2메가오hm, 즉 2만 메가오hm 정도 되는데, 건조했을 때는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건조했을 때 보면 220V에다가 2만이니까 2 곱하기 10의 6승, 이게 메가볼트예요. 이렇게 해서 1000mA,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목욕탕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 0.11mA, 느낌도 없어요. 느낌도 없다.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전 메가를 갖고 가서 메가 테스타를 갖고 가서 우리가 누전 확인을 하면서 이 집의 누전의 기준, 감전되지 않는 누전치의 기준이 얼마냐? 옛날에는 0.1메가오hm 110V에서 그 다음에 220V에서는 0.2메가오hm. 그럼 0.2메가오hm이면 220에 얼마냐면 1.1mA는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허용하겠다. 근데 지금은 강화가 됐을 거예요. 강화가 돼서 뭐 2메가오hm 정도로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낌도 없어. 그러니까 건조한 상태에서는, 내가 아주 건조한 상태에서는 전선을 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이제 마루에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탁 접촉했어요. 그 느낌도 여기 안 흐른다는 거예요. 워낙 몸의 저항도 있고 바닥 저항도 있어서 전기가 흐르질 않습니다. 저항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메가 테스트하기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기준하는 게 보통 2메가오hm 이상 되면은 안정을 판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목욕탕에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목욕탕에 있는 분들이 감전된 상태에서는 이 물에 찍고 접지를 찍은 겁니다. 이 상에 찍지 않고 접지를 찍어서 한번 전압을 보겠습니다. 배수 배관은 이건 접지라고 보겠습니다. 접지선에 딱 체킹을 하고, 그 다음은 제가 전압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자, 얼마 나옵니까? 218V. 예, 220V인데, 여기 측정을 실제 우리 계산해보니까 218V였어요. 218V. 그러면 여기 몸의 저항은 이미 습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최악치입니다. 500오hm 정도밖에 안 돼요. 500ohm에다가 1000mA. 이렇게 하면 436mA. 뭐 완전 직사예요, 직사. 소리도 못하고 죽어야 되네. 예. 50mA를 아주 넘었잖아요. 예? 이게 기준이 살아있는 30mA를 기준으로 해야 되네. 400, 몇 배입니까? 10배 이상 흘러버렸잖아요. 그런데 계속 흐른 게 아니고 이 밖에 있던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밖에 있던 사람들은. 어? 밖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가 습하고 여기도 습하고 자기네도 몸도 습했을 거라고. 근데 여기에 저항이 있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물이 안 넘쳤다면. 그리고 순간적으로 전압이 어떻게 들어갔다 하는 거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모르죠. 뭐 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작업하다가 전선을 여기다가 접촉을 시킬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접촉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깜빡하면 죽어버리는 게. 그래서 이 원인은 제가 모르니까, 만약에 이 전압이 여기에 발생됐다고 하면, 여기에 발생됐다고 했을 때 문제예요. 제가 지금 상당히 건조하거든요. 건조해요. 그러면 건조했을 때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꽉 이거 잡았습니다. 이거 꽉 잡고 그 다음 이 선을 잡을 거예요. 1.1 뭐 이렇게 1.1 건조했을 때 자, 건조했을 때입니다. 건조했을 때 1.1 메가오음이 나온 거야. 그러면 젖었을 때 이거
젖었을 때는요, 이 손가락에 이렇게 물을 묻혀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물을 떠왔어. 자, 물을 묻힌 상태에서 양쪽 단을 잡으면 몇 오hm 나옵니까? 물 묻혀서 잡았어. 물 묻혀서. 예. 342, 350, 막 이렇게 나와요. 예. 이걸 크게 보겠습니다. 물 묻혔는데 물이 잔뜩 묻은 손이니까 그러면 이걸 500ohm으로 보면 이건 500ohm이야. 예?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차이가 아까 이게 500ohm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430 약 430mA가 나와서 이건 즉사가 됐죠. 즉사. 1.1 메가. 이거 1.1 메가 해버리니까 이걸 한번 또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220V에다가 1.1에 10에 6승에다가 1000mA 하면 0.2mA. 감각도 없는 거예요. 감각도 없다. 감각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샤워실이나 우리 샤워실 같은데 전기가 밖으로 셀 일이 별로 없어서 괜찮지만 만약에 물이 묻어 있을 때는 물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감전은 가로등 감전이든 비 오는 날 감전이든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아셨죠? 물이 묻어 있을 때는 사람의 저항이 다 물로 이루어졌는데 손끝에 물 해버리니까 다 물로 그냥 통해버리잖아요. 다 통해버려. 예. 물 있는 데서 물이 멀면 물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어도 살아날 확률도 있고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종시 목욕탕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문제가 왜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했는데 왜 이상이 없었을까요? 안전공사 점검 범위를 알아야 돼요. 네, 전기기사님들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야. 대형 건물인 경우에 자 전기기사 선임하는 곳은요 전부 전기기사가 책임입니다. 책임 부하측. 안전공사 점검 대상이 안 돼. 점검 대상이 안 돼요. 안전공사 점검 대상은 특고 앞 22,900V에서 어디가 변압기까지예요. 네, 변압기까지. 이까지가 안전공사 범위고 저압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특고압, 즉 고압 부분만 해당된다. 고압 부분만. 그러면 전기기사는 저압 부분. 아까 저압 부분이니까 동력에서 문제가 있든 어디에서 문제가 있든 모든 게 전기기사가 책임이야. 그래서 전기기사님들이 실무에 올 때 기사만 따고 학원 공부보다 이디라 TV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실무에서는 전기기사 책임 범위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또 점검도 다 해야 되고 전부 해야 되고 아니면 위탁을 주든가 업체에 위탁 줘서 내가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럼 위탁 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점검 돈 한 4,500씩 줘요. 4,500, 600, 700, 800씩 막 줘서 점검 받아가지고 내가 그 보고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세종시 목욕탕 있잖아요. 목욕탕.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목욕탕에서 점검했다 했잖아요. 당연히 가정전화나 동력 일반용 쓰겠죠. 일반용 썼을 거라고. 그러면 안전공사가 와서 점검해 주는 거는 일부분입니다. 누전인데 누전에 이런데 1차 측, 2차 측에 누전만 어느 정도 점검해 주고 범위가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동력 설비 부분은 다 빠진다 이거지. 여기에 동력 설비라든가 이런 내부의 부분은 대상이 아니다 이거지. 대상이 안전공사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것까지 다 해준다고 안 해줘요. 그냥 메가로 누설 전류가 전로에 누설이 있나만 전로의 누설 부분이 메가오음을 테스트하기 해서 2메가오음은 2메가오음 어떻게 1메가오음 이상이 판단이 이상 없다면 이것만 이상 없으면 딱딱딱딱 찍어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공사가 여기 점검을 해주지 않는다. 요청 점검을 하면 틀리지. 요청 점검을 하면 부하 전체를 해야 돼. 그러면 돈 줘서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공사에서 왜 안 해줬나? 그거는 안전공사 점검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기사님도 마찬가지. 아까 했잖아. 특과, 이거는 3년 일내예요, 3년. 3년 일내입니다, 3년 일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3년 일내야. 그래서 전기기사 선임 범위가 얼마나 막중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